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어깨나 팔꿈치와 손목이 다치지 않는 나만의 각도를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푸시업을 팔 운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뭘 하지 마? 안녕하세요, 아치운동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푸시업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푸시업 솔직히 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어디가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다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아, 내가 이 푸시업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리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푸시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푸시업은 어떤 관절을 움직이죠? 처음에 손목 움직일 수 있겠죠? 땅에 짚고. 그 다음 팔꿈치, 그 다음 어깨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얘들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어깨는 내전이 되면 될수록 불안정함을 갖춰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팔이 옆으로 빠질수록 어깨는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는 90도보다 이 접은 각도가 90도보다 좁아지면 통증이 만들어지거나 다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팔꿈치에 대한 기준은 90도 정도만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손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쪽 부분이 닿아져야 손목에 대한 안정성이 만들어진다 얘기 드렸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손바닥은 여기가 닿이고 어깨는 내전,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게끔 푸시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맞아요. 외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짚고 외전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외전할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손 위주의 외전이 아니고 어깨 위주의 외전을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네발 기기 동작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럼 지금처럼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손은 짚은 상태에서 어깨 중심으로 외전을 하고 외전을 한 상태에서 손바닥은 이쪽 면이 닿인다. 자, 이쪽 면이 닿인 상태에서 팔꿈치가 90도 각도가 만들어지려면 이 각도에서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등 위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어깨가. 그런데 푸시업은요, 손등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손가락 위주로 어깨가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어깨가 손등 위주로 가면 팔꿈치가 어디로 가요? 뒤로 빠지겠죠. 그렇죠. 뒤로 빠지는 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가죠? 옆으로 팔꿈치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구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죠. 외전을 동반한 푸시업을 하면요, 팔꿈치가 가는 각도는 거의 한 45도에서 60도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은 벤치프레스 할 때도 똑같거든요. 각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각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팔꿈치가 벌어지면 팔이 외전이 되니까 어깨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기는구나. 그것 때문에 어깨에 대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외전에 대한 부분으로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갖추고 동작을 할 수 있는 각도는 한 45도에서 60도 정도 각도가 좋겠구나.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각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모아서 하면 어디 운동이 되죠? 그렇죠. 삼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두 운동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명에서 좀 뺄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효과적인 푸시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손끝 중심으로 내가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있는 위치가 손끝이 있는 정도의 위치 또는 손끝보다 약간 어깨가 위에 올라간 위치 정도가 되게끔 푸시업을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팔꿈치 각도는 45도에서 60도 각도를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외전을 걸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내리는 거. 저번 영상에 다 설명드렸어요. 팔 각도는 어깨 넓이 정도보다 좀 더 넓어도 되고 어깨 넓이 정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손가락 중심으로 손가락 방향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팔 각도, 팔꿈치 각도는 90도 정도의 각도가 맞춰져요. 팔이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팔이 짧은 사람 좀 더 적게 가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내려가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푸시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깨를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 팔꿈치에 대한 각도, 손에 대한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푸시업은 그 각도로만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운동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팔이나 어깨에 대한 운동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은 몸을 팔로 밀려고 한다는, 무슨 말이죠? 푸시업을 이 상태에서 내려갔으면 팔로 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팔로 손을 밀려고 한다는 거죠. 바닥을. 그런데 스쿼트 할 때는 지금처럼 발로 지면을 밀어줘야 돼요. 왜죠? 하체 운동을 하는. 근데 푸시업은 팔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손으로 바닥을 밀려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올라와야 돼요? 손은 가만히 있고 몸이 올라오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손으로 절대 바닥을 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손으로 바닥을 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팔 운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려간 상태에서 팔로 밀지 않고 몸이 올라오려고 하면 팔이 아니고 몸통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내가 코어 운동과 상체 운동을 같이 하겠다. 그럼 저번 영상에 얘기 드렸던 거 있죠? 코어를 밀어주는 느낌을 동반해서 동작을 취하시면 되고, 나는 상체 운동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코어를 밀어주는 느낌은 빼고 상체에 대한 느낌만 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슴 운동을 위주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 운동을 위주로 할 때는요, 똑같이 손을 대고 진행을 하시는데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가슴의 느낌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원래는 밀어준다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이라면 얘를 들어준다는 느낌의 느낌을 가지고 동작을 취하시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요. 이때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어깨가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들어준다는 느낌과 어깨를 눌러준다는 느낌의 같이 가지고 동작을 취하시면 가슴에 대한 자극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원래 푸시업 자세는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밀어주는 거라면 내려갔다가 어깨를 누르면서 가슴을 들어준다. 그렇죠.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들어준다는 느낌만 동작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동작이 왔을 때 팔에 대한 부분에 외전이 살짝만 더 꾹 잡아준다는 느낌이 어깨를 누르면서 꾹 잡아준다는 느낌을 같이 가져가시면 가슴 쪽의 자극점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다만 이때 아까 얘기했죠?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푸시업 영상과 앞에 있던 엎드려 버텨 영상, 네발 기기 영상, 이 영상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아, 나에게 맞는 푸시업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게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어깨나 팔꿈치와 손목이 다치지 않는 나만의 각도를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푸시업을 팔 운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뭘 하지 마? 손으로 바닥을 밀려고 하지 마. 밀려고 하면 팔에만 힘이 들어와. 팔로 밀려고 하지 말고 몸이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동작을 해야지만 몸통 운동과 코어 운동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 까먹지 말고 동작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과 남자분들도 푸시업을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다리를 펴거나 무릎을 굽히고도 10개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푸시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근육을 좀 더 잘 잡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를 여자들이 하는 푸시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무릎 꿇고 하는 푸시업. 예. 무릎 꿇고 하는 푸시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고 해보시면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우신 거하고 저번 거하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푸시업 방법을 계속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